뭐 타이완, 아타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키아 있다는 거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한국 사람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가 점차 결혼 이민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나빠진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거든요. 이제 자녀들 걱정이 좀 더 큽니다만 그렇죠. 이 장학제도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이 제대로 참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네. 왜냐하면 어머니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아이의 학습 능력이 결정되니까 어머니 언어 능력이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학생들의 학습 능력도 역시 30%밖에 안 되니까 학교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 가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고등학교는 70%예요. 중도 포기 보십시오. 높군요. 그다음에 중등학교는 40% 아닙니까? 저런. 초등학교는 15%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보다 또 학교 자체 미진학이 뭐냐면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22%가 낮더라고요. 네. 즉 한 70%밖에 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아예 안 가는군요. 안 가죠. 지나가는 애들 중에서 또 이렇게 중도 학교 포기라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 얘들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중도 입국 아이들이죠. 중도 입국 아이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어머니하고 러시아 아빠하고 출생시킨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결혼한 경우에 재혼하겠죠.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오니까. 그럼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애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얘들이 러시아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현재 한 7,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쟤들 러시아 말밖에 못하고 정말. 인디아 말밖에 모르는데 학교 가면 아무도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밖에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뭘 하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중도 출국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겁니까? 그건 뭐냐면은 거꾸로 봐서 베트남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귀국한 경우에는 한국에 아빠하고 놓은 아이를 베트남에 필리핀에 두고 오는 경우. 아, 데리고 제 갔다가 2세가 두고 다시 한국 또. 2세가 이제 베트남의 농촌에 또는 필리핀 농촌에 있단 말이에요. 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가 안 차다고. 현재 좀 있겠습니다. 맞죠. 여러 곳에. 그럼 얘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우리 그거는 또 정부에서? 파악도 안 되는데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쟤들이 이제 크면은 과연 한국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까 우리 아니면은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저쪽에 베트남 보면 라이 따얀 해가지고 1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과거 그 전쟁 때 예.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그냥 사랑한 사랑하고 출생을 시키는데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또 베트남 엄마가 이름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빠 찾을 것 같으면 아빠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있는 거죠. 걔들은 15,000명 이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얘들에 대한 책무가 참 큰데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면,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 참 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볼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냐면 이탈리아 분이에요. 예. 시칠리아 사람인데 네. PDI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네. 이제 부산의 롯데 월드 설계자고 부산에 보면은 이제 그쪽에 부산만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큰 건축물의 설계자인데 네. 이분 어머니가 노트코리안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 이분 제 얘기를 한 두세 번 만났는데 얘기가 어머니가 너는 내 죽고 난 뒤에는 한국 돌아가야 돼. 왜? 너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넌 돌아가야 한다니까. 그래 억지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말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에게 어머니 모국 나라에 돌아가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모델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얘들은 경쟁을 할 것 같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티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입학이든 입학이라든지 공무원 입사든. 시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얘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되고 또 얘들끼리라는 것은 국가별로 또 티어를 마련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 다문화 아이하고 몽고 다문화 아이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국내에서 별도의 틀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 얘들에게 장학 혜택을 둬서
본국 나라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스타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타 선진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장 국가별로 민족별로 좀 티오를 좀 고려해 주는 게? 많죠. 중국만 하더라도 예. 중국은 다문화의 대문화 정책이에요. 소수민족이 많으니까. 도리어 다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중국은 56개의 그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예. 얘도 우대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용광로 문화 아닙니까? 멜팅 팟 아닙니까? 넣고 이제 그냥 미국화 시키는데 하나가 되라. 중국은 도리어 이제 대문화로서 여기 대국이에요. 각각 문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폭발하지만은 절대 중국의 소수민족은 자기 나라 독립을 하는 것이 손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민족 문제가 폭발돼서 독립국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소진 적군요. 러시아는 보십시오. 러시아는 뭐냐면 멜팅 파트 아니면서 러시아말을 강요했으니까 다 바로 폭발해버렸잖아요. 흩어지죠. 그러니까 대국에 소속하면서 예. 자기 문화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연변 자치국이 자치국으로 다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은 다양성을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가장 큰 사례가 국제 결혼인데 예. 이 국제 결혼으로 온 그 신부, 즉 여성들이 주로 가장 토로하는 고충은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이 근래 그 결혼정보회사, 국제결혼정보회사가 상당히 문제되다가 강화를 시켰잖아요. 돈벌이만 하나요 또? 그렇죠. 근데 그 어찌 보면은 통제시키면은 한국 사람 머리가 좋잖아요. 저쪽의 나라에 또 결혼정보회사를 현지에 설치해 놓은 세워놓고. 거예요, 현지에. 어허. 그거는 그냥 안내만 하는 어떤 사례들입니까? 피해 사례라는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분들이 고통받는 것은 자기의 기대치가 다른 거죠. 네. 한국은 참 잘 사는 국가인데 정작 와보다 보니까 그 가정이 이게 아니거든. 주로 이제 뭐 농어촌 이런 현실 같은. 자기 농사질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어쨌든 잘 적응한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그래도. 베트남 엄마들의 경우에 잘 적응하고 네. 인내심이 참 강해서 아까 베트남 엄마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예. 부분인데 자기 결혼에서 기대 차이가 참 많고 네. 두 번째 이제 문화 차이가 있는데 사회